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뉴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정보업체 웰스X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의 억만장자의 29%인 136명이 뉴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줄었지만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해 억만장자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이 뉴욕에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2위는 홍콩으로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해 112명을 기록했고 3위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전년보다 1명이 줄어든 8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4위, 영국 런던이 5위, 그리고 중국 베이징과 선전은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습니다.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에 6년 만에 복귀합니다. 오드리아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재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알렸습니다. 미국과 유네스코는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 이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재가입 시나리오를 놓고 오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는 유네스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 공백을 중국이 대신 차지하는 데 우려가 제기된 게 복귀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납부를 유보한 분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7년 유네스코가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스라엘과 함께 탈퇴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군이 합법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병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군대에 지원을 하면 시민권을 주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모시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젊은 층에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져 작년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미 육군은 당초 6만 명의 모병 목표를 세웠으나 4만 5천 명에 그쳤고 해군과 공군도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국방부 지도부는 젊은 층이 군대에 익숙하지 않고 비슷한 교육과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일자리에 더 끌리며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 육군과 공군은 미국 내 합법 이주민의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팜플렛을 나눠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배경을 가진 기존 인력을 활용해 이주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가능성을 보고 거물급 영화 회사와 인재들이 조지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영화 산업이 LA와 할리우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4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영화 촬영 스테이지 공간이 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700만 스퀘어피트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효과 감독으로 유명한 짐 버니가 스토리즈 룸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사를 창업하고자 조지아에 이주하면서 조지아가 LA를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짐 버니와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계의 거물급 인재와 회사들이 조지아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온스 게이트의 3아트 엔터테인먼트와 비버리 힐즈의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 등 영상 산업의 거물급 회사와 인재들이 애틀랜타로 이사하는 등 영화 산업의 인재들도 애틀랜타를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고속도로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 고속도로의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며 근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40일 동안 생존한 4남매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살아서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LTM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4남매의 아버지 마누엘 라노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어머니가 추락 이후 나흘 정도 살아 있었다며 맏 아이에게 동생과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콜롬비아 카케타주 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가 엔진 결함으로
정글 항복판에 추락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콜롬비아 남부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던 4남매와 어머니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보름 뒤인 16일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비행기 잔해와 함께 어머니와 조종사 등 성인 3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아이들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특수부대원 100여 명과 원주민 정찰대원 70여 명, 수색견 수십 마리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고 헬리콥터로 구호 물품을 뿌리고 한 곳에 있으라는 외할머니의 음성을 틀어놓는 등 각종 노력 끝에 40일 만에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10일 병원을 찾은 콜롬비아 이반 벨라스케스 국방부 장관은 정글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세 동생을 돌본 영웅이라며 장녀 레슬리를 칭찬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근처에서 산행에 나선 한국 교민 2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선 국립공원 탐방을 마친 등산객 30명을 태운 버스가 하노이 부근에서 도로 밑으로 떨어진 뒤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하노이 인근 박린성의 한인 산악회원 22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부상자들은 하노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딩의 홍옥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행히 생명이 위중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